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자, 먼저 단기 먹거리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뭐 길게 보는 종목도 좋지만 오늘 뭐 어쨌든 6개월 이상, 길게는 한 1년까지 최소 50% 이상 뜰 만한 종목군들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잠시 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먼저 당장 한두 달 정도 놓고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최소 넘길 만한 내가 봐서 요거다 하는 종목들 나름 자존심을 걸고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보시죠. 자, 처짐없는 필러, 구글 스테디아,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네. 자,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우리 임주아 파트너부터 좀 들어볼까요? 처짐없는 필러, 본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또 피부 미용 쪽에서는 또 이제 저의 자신에게 많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장사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RF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5G에 숨겨진 급등의 여지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 6월에 처짐없는 필러가 가능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짐없는 필러. 사실 뭐 의료 쪽은 사실 글로벌 경기도 별로 안 타기도 하고 또 이런 필러 쪽, 이런 쪽 워낙 또 좀 차별적인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성장할 것 같아서 주가만 크게 비싸지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긴 갈 것 같은데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영철 파트너께서는 예. 구글 스테디아. 예. 우리 투자자분들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구글 스테디아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넷플릭스를 사실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거든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줬고 전 세계 이제 뭐 컨텐츠 기업으로 이제 커진 그런 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요가 네. 상당히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렇죠. 넷플릭스 볼래가 미국에서는 그런 그게 의미로 유행인가요? 예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넷플릭스 하더라고요. 보고 갈래? 네, 뭐 이런. 우리는 뭐 넷플릭스 볼까? 이 작업할 얘기가. 때.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집에 갈래 이런 나이가 지금 그걸 써먹기에는 좀 큰일 나지요. 지금 형수님 목 아이고. 예, 예, 여기까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먹을 예. 수도 없고 참 아쉽네요. 뭐 네. 저도 써먹을 일이 없는데요. 일단은 그게 이제 사실 스트리밍이랑 5G 이런 스트리밍 쪽으로 이제 커진 그런 뭐 클라우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구글 스테디아가 사실 이제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이 지금 같이 뭐 게임 CD를 사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에 게임이 있고 그거를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곳에서 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오늘 출시가 되거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거 근데 제가 실례전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니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명절 분위기를 여기서 내시면 힘듭니다. 명절 때도 여긴 좀 편하게 방송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자,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그럼 양태원 파트너의 자, 네. 물음표, 느낌표. 이래서 결혼을 좀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음표, 느낌표 뭔 뜻일까요? 네,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속썩인 자식, 대표적으로 이 폴더블 폰이죠. 네. 제 속도 탔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폴더블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동시에 과연 정말 많이 팔리면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도 동시에 있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조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거쳐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왜 확신이 됐는지, 확신의 단계로 들어섰는지 제가 그 근거를 잠시 후에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 자, 과연 돈 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버는구나라는 이제 관점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표현력이 형이상학적이시고 제가 뭐 우리 대표님께 서운하게 한 오랜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유, 이 시간대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주셔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여튼 들어보니까 이 뭔가 좀 차별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역시 지금 우선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단기 먹거리 뭐 일단 한두 달 안에 한 20% 정도는
뜰만한 종목들이 될 것 같다 하고 준비를 해오신 거니까 아마 가까운 기간에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고 계속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주화 파트너께서 RF텍, 네, 그리고 김영철 파트너는 KINX. 자, 그 다음에 우리 양태원 파트너 뭔가 했더니만 SK코롱PI인데요. 네. 왜 웃으시죠? SKC 코롱 PI 무시하시는 아니 겁니까? 뭔가 하고 막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거 이런 기분이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관점을 지금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그 근거를 잠시 후에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코롱PI 어쨌든 뭐 매각 이슈가 있어서 뭐 크게 엎어질 종목은 아니니까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종목들을 얼추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이거 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이거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 이건 뭐지 하는 종목도 지금 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좀 축구를 보러 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한 종목은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는 또 이건 뭐지 하기도 하고 이건 과연 또 어떤 모멘텀일까 알긴 아는 내용들인데 과연 확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텍, 네. RF텍. 자, RF텍 맞죠? 네, 어.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RF텍이 필러 회사 회사였나요? 인수를 아니 인수를 6월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모바일 기기와 부자재를 만드는 그죠? 회사였는데요. 5G 쪽으로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번 상태로 6월달에 유스필이라는 필러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좀 뜬금맞긴 합니다만은 자, 뭐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로 먹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5G 쪽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비는 5G 기지국의 안테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한 46%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데이터 링크 케이블이 한 25%, 그다음에 5G 기지국 안테나가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기지국 안테나 매출만 원래 한 50억 정도였다가 197억 정도로 3분기에 예상치가 200억이었는데 그만큼 매출액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9월 말 기준으로 5G 안테나향 캐파를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늘렸는데 내년 2월 정도까지 5천억 규모로 늘린다고 해서 이쪽 부분으로 매출액은 일단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유스필 부분인데요. 아마도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PRP라고 자기 피를 빼서 얼굴에 주입을 하는 시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드름 많은 분들 피부 좋아지거나 볼륨을 넣어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 피를 넣다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 그런 시술이 있었는데 저같이 혈관이 얇은 사람들은 피 뽑다가 혈관 여러 번 찢어지는 그런 그렇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독에서 그 이후에 그냥 콜라겐 가루만 나와서 액상을 섞어가지고 얼굴에 주입하는 자가 콜라겐 필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건 필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콜라겐에 가까운데 요게 보통 여기 몽골 주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술을 하시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이렇게 광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프팅하는 시술로 더 많은 돈을 들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 유스필이 그 콜라겐, 그 스컬트라라는 콜라겐과 PRP, 자기 피를 섞어가지고 얼굴에 주입하는 시술을 의사 선생님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런칭하고 매출액이 14억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얼굴이 내려앉지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다양한 레이저로 얼굴을 올리는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대부분 이런 PRP나 스컬트라 시술을 언제 많이 하시면 결혼 전, 입사 전, 그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많이 하시게 되는데 조금 비교적 건강한 필러가 시장에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상위 1, 2, 3등 안에 있는 회사에 필러를 팔자 주름에 주입을 했다가 안구까지 흘러가서 실명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제일 중요한 게 응고력. 넣자마자 언제 굳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안정성들을 두 개를 다 갖춘 필러가 새로 나오게 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모공이 없어지고 굉장히 자, 깨끗해지죠. 아무튼 지금 얼추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한 1,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회사가 원래 막 적자나고 하는 회사는 아닌데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얘기하신 동안에 잠깐 보니까
1, 2분기는 좀 적자를 냈다가 말씀하셨던 그런 3분기에 갑자기 순이익을 한 180억이나 내면서 연간 기준을 일단 뭐 흑자는 안착한 것 같고 지금 아직 실적 전망치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전망치가 많이 떠 있지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도에 거의 한 300억 벌 것 같다 연간 기준으로 네. 이러면 지금 1,700억이면 싸긴 엄청 싼데 그런데 주가는 또 별로 이게 못 가는 거 보면 네. 또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 필러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필러 관련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역시 여자 파트너분의 강점을 지금 그렇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저뿐만이 아니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화장품 회사를 추천할 때마다 네, 뭐 사실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그냥 매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몸소 경험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확 와닿긴 와닿는데 근데 좀 하여튼 궁금한 게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는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또 지금 1,700에서 못 올라가는 게 일단 이유가 좀 기존 궁금하기도 발행 하네요. 주식수 대비 한 31%가 희석 지분이 현재 존재하고요. 전환사채가 이게 있구나. 네, M&A가 된 지 얼마 안 된 과정들이 있고 사업을 네. 신규로 들인 것도 올 6월이기 때문에 고작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네. 모멘텀 재료를 가지고 오늘 언급을 드려서 주가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른 타이밍에 언급을 해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한경 방송에 출연하면 네. 항상 2달 전에 얘기하고 2달 뒤에 가는 네. 흐름들이 있어서 향후 2달 뒤 정도면 충분히 주가에서도 조금 저의 영향력을 보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뭐 RF텍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추정 실적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도 연간 한 300억씩 벌 것 같다라고 뜨고 있어서 보통 이러면은 적어도 10배는 해야 되니까 3천억은 가 있어야 될 게 지금 1,700억이라서 왜 이렇게 싸지 싶었더니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한 30%가 있다니까 보통 이러면 30%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3천억에 한 30% 디스카운트 하면 2,100억. 네, 지금 1,700억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20% 올라갈 정도를 골라주신 것 같은. 혹시나 시장이 조금 조정 나와서 지금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면 수익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은 하방은 좀 잡아놓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좀 시장 흔들림에서 조정 나오면 좀 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쨌든 내년 뭐 실적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연말에 또 연초에 좀 그런 모멘텀들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RF텍 저는 이게 IT 기업인 줄만 알고 있다가 네, 저도요. 필러 네. 인수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서 예. 별표 한 2개 해놓고 저도 열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파트너께서 네. 앞서 구글 스테디아 얘기하면서 자 KINX 주셨는데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회사 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SNS 관련된 종목 이게 대선 때 사실 가비아랑 그다음에 KINX가 SNS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많이 돼서 테마주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실 본업을 살펴보면은 그거와는 관련 없이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IDC 데이터 센터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1998년도에 그 인터넷 연동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가비아가 인수를 하면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말씀드린 것처럼 IDC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트래픽이 증가되다 보니까 각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부분들을 상당히 주력으로 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구글이나 뭐 IBM, 그다음에 아마존 이쪽도 데이터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제가 지난주에 춘천을 갔다 왔는데 춘천에 멋있게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놨고, 그다음에 뭐 지금 수도권 지역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이쪽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IDC 쪽에서 한 77%,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이 좀 높지는 않지만 이쪽에서도 이제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중립적 망이라고 해가지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KINX가 유일하고요. 통신 3사가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통신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지 않고
이 KINX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IBM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그리고 이제 뭐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뭐 텐센트 다 이쪽 KINX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존이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실행을 한 것도 지금 KINX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스테디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일단은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확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KINX는 상당히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은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고 매출량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뭐 테마주 성격이 곁다리로 거치면은 좀 좋긴 하지만 뭐 총선 관련된 SNS 뭐 이슈로도 예전에 뭐 가비아나 KINX가 그러한 이제 움직임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플러스 덤으로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KINX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견조한 성장도 예. 할 것 같고 또 저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아까 차트도 뭐 잠깐 나갔습니다만은 힘이 굉장히 좋은데. 조정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고개 드는 네.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는 기업이고요.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온 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내년 내후년도 뭐 최소한 150억 정도는 순이익단으로 넘길 것 같다는 분위기고요. 회사 영업이익률 한 25%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면 원래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20배씩 더 그래야 네. 되는데 3천억? 지금 1,700억이니까 네. 7, 80%? 네. 근데 어쨌든 뭐 약간 20%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막 15배 정도만 줘도 네, 시총 기준으로 한 2천억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700인 거 보니까 역시 축구보다는 이 방송을 봐야 되겠다. 자, 이 시간에 여기 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네. 축구를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별표 한 세 아래프텍보다 별표가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이런 게 있었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KIX? 저도 그 말씀하셔갖고 차트를 좀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안정적으로 지금 역성장 없이 왔다라는 게 주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단기 추세대를 돌파하는 흐름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보고 있다. 네, 자 오늘 뭐 RF텍도 뭐 시비가 좀 있어서 좀 주가 좀 눌려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릴 때를 기회를 보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 자 KINX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자꾸 위로 이렇게 마치 차트 예. 모양이 도망갈 듯한 누가 지금 자꾸 땡기고 있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양태현 파트너께서는 SKC 코롱 PI 네. 워낙 요즘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네. 주가 흐름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뭐 꺼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슈팅이 한번 나올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알토랑 같은 자식 같은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 19년 넘어오면서 굉장히 속을 많이 썩혔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SKC 코롱 PI는 전방 산업, 뭐 아이폰이라든지 지금 갤럭시 폴드 이쪽의 전방 산업과 같이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는 새로운 신제품 출시가 조금 지연된 데라든지 하게 되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올해 말 어떻게 되느냐? 전방 산업 보셔야 됩니다. 폴더블에 대한 의심이 확신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갤럭시 폴드는 지금 화웨이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서 지난 11월, 이번 11월 8일 갤럭시 폴드 1차 판매했는데 온라인 판매다 보니까 단 2초 만에 2만 대 수준이 완판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11일에 2차 오전 오후 2차 3차 판매를 했는데 역시나 완판. 그리고 14일에 4차 판매 역시 완판. 그리고 오늘 5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완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웨이에서는 메이트 X라는 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는데 11월 15일에 1차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출시 1분 만에 완판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30초 정도에 접속을 했는데 못 샀다. 그리고 완판이 됐다 그랬는데 왜 후기가 안 올라오냐? 실제 판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폰은 마이너스 영하 5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좀 말이 안 되는 기술력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를 회사 자체적으로 좀 보여준 시제품 성향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압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모토로라, 결국에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레노바, 중국 레노바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는 이 갤럭시 폴드와 이 화웨이의 싸움, 그리고 중국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미국, 유럽 9월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 안 됐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선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연 이 폴더블 폰이 팔릴 것이냐, 세대 교체가 가능할 것이냐, 제가 내놓은 이 완판의 증거들로 이미 확인됐다. 전방 산업이 내년도에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속을 썩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좀 식상하게 들렸던 SKC 코롱피아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8년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그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변화가 없어서 성숙 단계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지금은 뭐 하웨이 거도 그렇고 뭐 삼성 저도 뭐 갤럭시 폴더를 쓰고 있습니다만. 네. 에이 좀 그렇다 뭐 이런 기분도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내년에면 뭔가 또 다른 폴더블 폰들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막 들어서 역시 이쪽으로 한번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기분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C 코롱피아 이 폴리이미드 필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예. 단 이제 SKC하고 코롱이 각각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이제 팔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본입찰 중인데, 자 어쨌든 뭐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SKC 코롱피아 입장에서는 한 1조 4천억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뭐 보유 지분으로 따지면 50% 조금 넘어가니까 네. 뭐 7천억 이상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일단 업계에서는 한번 어떻게 하든 1조에 한번 사보려고 하는 분위기 같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딱 1조 원대, 1조 500억. 그러니까 최근에 한 8천억대 있다가 네. 최소 1조에는 팔릴 것 같다 하고 지금 슈팅이 쭉 들어와 있는데 1조 부근에서 매각 가격을 보고 지금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1조 좀 이상 팔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팔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인수한 쪽에서 잘 또 다듬어서 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조 5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정도 영업이익을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한 650억 정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PER이 한 1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16배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SKC 코롱피아이가 2017년도에 쇼티지 발생하면서 고공행진을 했을 때 그때 PER 받았던 게 48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흐름을 타고 시류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고 봐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1조 원대는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SKC나 코롱 입장에 돈 필요해서 막 비싸게 너무 부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인돈 줬으면 하는 분위기인데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좀 싸게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 매각 가격은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인수해 가는 입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두퐁이라든가 관련된 네. 폴리미드 필름 하는 업체가 만약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팔아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미 시장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공급자가 또 다시 이제 비대해지게 되면 그렇죠. 경쟁이 축소돼 버리면 나중에 폴리미드 필름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좋은 그림도 나오고, 혹시나 또 압니까? 또 일본 업체들 쪽에 달라붙으면 독과점 난리 날 체제가 수가 있기 워낙에 때문에. 지금 이쪽 폴리미드 필름 자체가 독과점 체제가 좀 강한 상태여가지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공급하는 입장이 수요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말씀하셨던 지금 뭐 세계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는 SK 코롱피아가 시총 1조 원대 가장 무거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매각 얘기가 잘 뜨면 바로 뭐 1, 20%뜰 가능성도 있고 뭐 혹시나 또 매각가격이 좀 실망스럽더라도 이후에 포장해서 좀 비싸게 다시 또 재매각될 거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중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종목 다 네, 괜찮은 종목 같은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 중에 제가 지금 한두 달 안에 20%갈 만한 종목들인데 누가 제일 빨리 갈 것 같은지 혹시 들으셨을 때는 이 세 종목 중에 한 20%를 제일 먼저 갈 만한 종목이 저는 RF텍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도 RF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5G 모멘텀, 저는 아까 신사업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멘텀은 잘 몰라요. 필러 관련되어 그런 건 모르지만, 매출이 작아요. 네. 네 매출 그러니까 작죠. 네, 네. 일단 RF텍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RF텍을 딱 찍어주는 거 보니까 RF텍을 보고 있는 건가요? 임주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급 궁금해져요. 노 코멘트입니다. 자, 임주 아파트너께서는 어떠세요? 세 개 중에 20% 제일 먼저 갈 것 같은 기업. 저는 옆에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KINX. 네, KINX.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안 돼. 말아놓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제가 보니까 유부남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오늘 저랑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러시죠.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죠. 자, 우리 김영철 파트너께서 네. 보시기에는 아니 솔직히 자기 거라고 뭐 일부러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아 그러면은 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비 나가도 돼요. 네. 네. 저는 제 제가 거 하도록 드릴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KINX로. 근데 아무튼 오늘 종목들이 다 괜찮아서 다 괜찮은데 특징이 KINX는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은 지금 차트 모양이 좀 보이기도 하고 RF텍은 일단 12 때문에 뭐 약간 엉덩이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좀 조정 나올 때 잘 잡으면 좀 기회가 될 것 같은 기분 들고 SK시코롱피아는 다 아는 기업이니까 알아서 갈 때 되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는 맛이 무서운 겁니다. 아는 맛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SK시코롱피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거의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꾸역꾸역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또 외인 기관 쌍끌이로 막 붙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좋은 얘기들도 좀 들리지 않을까 기대로 하게 되네요.